(2025년 9월 1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706일째를 맞이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미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헐리우드 영화계의 종사자들, 영화배우 또 제작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전쟁을 규탄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영화 라라랜드에 출연했던 에마 스톤, 그리고 설국열차에 출연했던 틸다 스윈턴, 또 어벤져스에서 헐크로 출연했던 마크 러팔로, 이들은 앞으로 팔레스타인을 집단 학살하는 이스라엘의 방송사, 영화사에서 제작하는 영화나 이 방송 프로그램에는 절대 출연하지도 않고 제작에 동참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라고 하죠. 영화에 출연하겠다, 이건 개인 신념이니까 그건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러나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의 무고한 민간인들 약 1,200여 명을 잔혹하게, 그중에서 또 어린 아이들은 약 40명 되죠. 끔찍하게 불에 태우고 오븐 렌지에 돌려서 살해했던 사실들은 모르시는 겁니까? 이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난 8일 날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2명이 이스라엘 버스에 올라타서 그 버스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시민들 수십 명을 총으로 난사해서 사상케 했다라는 뉴스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래도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야 이렇게 개념 있는 연예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죠? 그것이 정의롭고 진보적이고 또 문명적인 것 같아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출연료를 받아가면서 헐리우드에서 최상류층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정작 팔레스타인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기부금을 낸 적이 없으면서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만 힘없는 사람 편에 서는 정의로운 사람, 그렇게 척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대들은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위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도 그대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동성애와 이혼과 불륜과 온갖 스캔들, 이런 것들이 더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역사도 모르면서, 개념도 없으면서, 사실도 모르면서 개념 있는 척하는 단지 광대일 뿐이라는 것이죠. 걱정되는 것은요, 헐리우드 영화배우들의 이런 행태들을 우리나라 영화배우들이 그대로 따라할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본질도 모르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이 왜 일어난지도 모르면서 떠들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계십시오. 엉성한 개념 들이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개념 있는 연예인들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개념 있는 PD가 있죠. 이효준 PD, 개념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또 이스라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많이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2명이 지난 8일이에요. 9월 8일 예루살렘에 다니는 그 이스라엘 버스에 올라타서 총을 난사해서 지금 여러 사람이 다치고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끔찍한 테러, 이 사건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8일 예루살렘 라모트 교차로에서 그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2명이 기관총을 난사한 테러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해당 테러리스트들은 오전 10시 직후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라모트 교차로에 도착했고,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그곳에 정차 중이던 62번 버스에 탑승해서 승객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현장에 나갔던 구급대원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도로 위와 갓길, 그리고 버스 정류장 근처 인도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은 파괴된 상태였고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러를 당한 버스에 타고 있었던 한 노년 여성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총격이었다. 버스는 가득 차 있었고 정류장에 멈추자마자 총격이 시작됐다. 그리고 한 수상한 남자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가 전화를 하고 있는 동안 테러범들이 도착했다라고 하면서
해당 여성은 길 건너편으로 달려가서 다른 버스 밑에 숨었다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목격자는 처음에는 버스 문이 열리지 않았고 운전기사가 고장이 났다고 했는데 곧바로 문이 열렸고 테러범들이 총을 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해당 총격으로 민간인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2명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했으나 결국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부상자는 최소 20명 이상인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중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6명이 숨졌고 20명 이상이 지금 중상이에요. 아주 참 잔인한 놈들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그 민간인들은 뭔 죄가 했다고 그렇게 총을 난사했는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현장에서 이 범인들이 다 사살됐습니다. 대처가 상당히 빨랐는데 이 범인들한테 대응했던 사람들이 민간인들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버스 정류장에 있던 군인 1명과 그리고 민간인 여러 명이었는데요. 군인은 초정통파 부대 하스모네안 여단의 분대장이었고 이날 근무 중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중 1명은 1년 전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던 무장한 하레디 예시바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호, 하레디 예시바 학생이면 정통이 된 학생인데 네. 정통이 된 학생이 또 그 총을 쏠 줄 알았네요. 그나마 다행이고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초동 대응이 빠른 나라 1위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민간인들도 다 총을 갖고 있고 군인들도요 휴가나 또 퇴근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저녁에 방위하고 달라요. 퇴근할 때도 총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뭐 휴가다 퇴근이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바로 대응 사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그 범인들을 빨리 사살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사상자가 나온 겁니다. 도대체 이 두 놈 어떤 놈들입니까? 이 사람들 이제 라말라 근처 서안지구 출신의 팔레스타인인들이었고요. 카타나 출신 21세 모하마드 타하, 그리고 쿠베이바 출신 20세 무타나 암누였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이제 테러 현장에서 카를로라고 알려진 칼 구스타프 기관단총 개조형 무기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해당 기관단총은 서안지구의 불법 작업장에서 흔히 제조되는 그런 무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베트는 2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차량으로 예루살렘에 밀입국시킨 혐의로 1명의 동예루살렘 주민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욕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사실은 내가 굉장히 정제해서 놈이라는 거 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내 감정을 표현했으면 막 하고 싶은데. 자, 범인이 라말라 출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원래 테러리스트들은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 뭐 누가 전화하고 뭐 하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테러 준비할 때는 집에서 가족들이 모를 리도 없고 이 테러하러 나갈 때는요 의식을 치러요. 특히 라말라에서는 이 가족들한테 저는 이제 떠납니다. 순교하러 떠납니다. 저는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기 때문에 이 테러범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 대한 이 조치를 빨리 해야 돼요. 이거 같이 잡아들여야 됩니다. 벌써 했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테러범들이 이제 라말라 인근 카타나와 쿠베이바 마을 출신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군과 국방부는 곧바로 그들의 가족과 주변 공동체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군은 테러범들의 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측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사실상 불법 구조물 철거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단계인데요. 이스라엘이 과거 다른 테러 사건에서도 취해왔던 전형적인 절차입니다. 동시에 카츠 국방장관은 테러범들이 살던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마을 주민들 가운데 750명의 이스라엘 내 취업 및 출입 허가를 즉각 취소를 했고요. 마을 안에 있던 불법 건축물들을 전면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나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집단 처벌이라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 처벌해야죠. 왜냐면 같이 했으니까. 아예 그냥 이 테러범 집과 그 주변에 모든 연결되어 있는 집들을요. 가서 탱크로 다 밀어버려야 됩니다. 네, 다 밀어버려야 돼요. 흥분이 되네. 그리고 같은 날 9월 8일 날 가자지구 안에서는 또 이스라엘 군인이
하마스에 의해서 4명이 또 숨졌어요. 이거 같은 날 이렇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테러로 버스에서 6명 죽고 지금 가자지구 안에서 군인이 4명 전사하고 가자지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월요일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군이 야간 활동을 마치고 전초기지로 돌아온 직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자시 외곽의 셰이크 라도안 지역에 있는 한 군사 캠프에서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3명이 이스라엘 군부대 초소에 접근해서 먼저 장갑차 해치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던 지휘관에게 총격을 가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장갑차 해치 위로 폭발물을 던져서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 4명 전부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이스라엘 IDF 군인들이 도망가는 하마스 대원들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IDF 군인 1명도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된 군인들은 모두 젊은 기갑여단 장병들이었다고 하고요. 각각 19세에서 21세 사이의 나이였습니다. 이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총격 테러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더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이거 기갑여단 장병이라고 하지만 19살에서 21살. 어린애예요. 저는 이스라엘 가서 군인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되게 무서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애들이니까. 이유진 PD 또 남동생 있죠? 네. 몇 살이에요? 남동생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살이면은 정말 꽃다운 나이에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테러 사건으로 6명 죽고 또 가자지구 안에서 또 4명 전사한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하고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뭔가 지금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9월 8일 예루살렘과 이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직후에 네타냐후 총리가 곧바로 모든 안보기관에 하마스 지도부를 직접 겨냥할 군사행동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카츠 국방장관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인데요. 하루 뒤인 9일 오후 안보 수뇌부와의 논의를 거쳐서 이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IDF와 신베트가 이 해당 명령에 따라서 정밀하고 최적의 방식으로 이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국방장관은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했는데요. 하마스가 10월 7일 학살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시민들을 상대로 살상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작전의 이유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루살렘 테러 역시 하마스의 책임이다 보니까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한 이번 군사 행동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그 예루살렘 테러 사건하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 4명이 전사한 게 9월 8일 날 있어요. 뭐 그것과 관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카타르 도하를 공습을 했어요. 갑자기 카타르 도하. 왜 공습하고 목표는 누구였습니까? 네, 일단 이 카타르 도하가 특히 이제 흔히 하마스 지도부의 해외 본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미 가자지구 내부의 핵심 인물들은 대부분 제거가 된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해외에 나와 있는 하마스 지도부, 그중에서도 카타르 도하의 자리를 잡은 이 하마스 고위 인사들을 이번에 이스라엘이 겨냥한 겁니다. 이번 공습의 목표로 거론된 인물들을 보면 하마스의 창립 초기부터 외교 창구의 역할을 해왔던 칼릴 알하야, 그리고 하마스의 자금망을 관리하는 하마스의 CEO라고 불리는 자헤르 자바린, 그리고 창립 멤버인 무사 아부 마르주쿠, 심지어 전직 하마스 정치국장이자 최고 지도자인 칼레드 마샬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협상팀 고위 간부 6명을 제거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하마스 해외 지도부의 중추를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그중에는 칼레드 마샬과 칼릴 알하야, 자헤르 자바린과 호산 바드란, 타이르 알누누 무사 아부 마르주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 지도부 사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카타르에 가 있는 하마스 해외 지도부들이죠. 설마 여기 있는 것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겠지라고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건물 안에 뭐 너는 2층에 있고 너는 3층에 있고 이따 점심에 만나서 3층으로 올라와 우리 점심 같이 먹자 아마 그렇게 떠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보 당국도 참 정말 치밀하고 바빴을 것 같아요. 후티 반군 그 사나도 공격해야 되지. 거기도 뭐 TV로 영상 강연을 듣다가 한꺼번에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네.
여기도 한 집에 다 몰려 있다가 다 죽은 거고. 참 효율적으로 공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카타르는 그동안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 휴전 협상을 중재하던 중재 국가였어요. 그리고 그 협상의 배후에는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중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를 향해서 공격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트럼프의 재가를 받거나 허락을 받고 하지는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공격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도 이 뭐야? 이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 카타르를 공격하는 거야?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트럼프 뭔가 입장을 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카타르를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친구라고 표현을 했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유감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 공격은 전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이었고 나의 결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서 강경하게 질타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죠. 근데 이 뒤에 이제 트럼프가 그럼에도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가치 있는 목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오히려 평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실제로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없이 카타르 공습을 진행했다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단독 결정이었고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는 있지만 이런 수사적 방식은 사실 과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때의 상황과도 매우 흡사한데요.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했었지만 결국 실제로는 양측이 일정한 조율 속에 움직였었던 그 상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국이 사전에 협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외교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몰랐다라고 선을 그어야 카타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의 초점이 왜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격했냐, 이게 아니라 왜 카타르가 하마스를 숨겨주었느냐가 맞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파키스탄에서 빈라덴을 제거했을 때 여론의 초점이 왜 미국이 파키스탄을 공격했냐, 이게 아니라 왜 파키스탄이 빈라덴을 숨기고 있었냐였던 것처럼요. 제가 뭐 늘 강의할 때 하는 얘기지만 지금 미국의 대학가에서 특히 아이비리그 명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 시위, 그 시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시위대와 그 명문대의 이 반이스라엘을 운동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또 이 자금을 카타르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말이 맞아요.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목표이다. 참 이런 거 보면은 매력적인 인물인데 그 우리나라 그 또 근로자들 이렇게 또 막 쇠사슬 묶고 가둬두고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하마스 협상단이 원래 카타르 도하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싹 제거되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누구랑 협상하는 겁니까? 네, 협상 자체가 중단되는 건가요?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되긴 했습니다. 이게 카타르 공습이 있기 바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하마스에게 마지막 경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휴전안에 동의했으니 지금 이 휴전안에 너희도 동의하고 인질 모두를 석방하라, 이런 글을 게시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마스가 그에 대한 답변을 늦추고 있던 그 와중에 그때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공습을 했고, 그리고 카타르도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뭐 카타르 총리가 나중에 아니라고 하기는 했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협상을 접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하마스 대변인 후베이다 그 후베이다가 본명이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아베이다인가? 아부 오베이다. 아부 오베이다. 네. 오베이다, 후베이다. 그러다 죄다 죽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댓글로 썰렁한 얘기 하지 말라고 또. 근데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베이다 그 대변인도 제거됐고 또 카타르에 있던 이 하마스 협상단도 이제 제거됐고
딱히 하마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마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채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이 트럼프의 마지막 경고를 들은 하마스 뭐 입장을 냈습니까? 아니요.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이걸 고집해 왔었는데 이번 트럼프의 제안은 이 하마스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느 때처럼 일단 말로만 검토 중이다 이렇게 했지만 동의하지는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카타르 공습에 대해서도 하마스가 트럼프 제안에 응답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트럼프와 협의를 한 후에 군사적 해법으로 이렇게 전환한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마스 협상팀이 모여있는 그 자리를 겨냥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가자지구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은 가자지구 완전 장악을 위해서 지금 대규모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작전을 펼치면서 가자지구에 있는 그 시민들을 향해서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안 그러면 죽는다. 죽기 싫으면 빨리 대피해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자지구 시민들 이스라엘 군의 대피 요구에 잘 응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일단 이스라엘군이 가자시 전역에 이 지역에 머무르는 게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전례 없는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실제로 주민들도 이 경고에 적잖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만 보더라도 가자 지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수가 평소에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단을 뿌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남쪽 한 유니스에 마련된 인도주의 구역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거듭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이유는 하마스가 도심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서 가자 주민 사람들의 이동을 막거나 아니면 지연시키고 있다 그런 보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대피 메시지 속에 하마스가 설치한 검문소를 제보하라는 그런 전화번호까지 남겨놓을 정도로 주민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그 행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대규모 대피 조치가 민간인 피해를 키운다고 하면서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서 가자시를 점령하면 하마스가 남은 인질들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는 하마스의 패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이 대피 조치와 군사작전이야말로 인질 귀환과 하마스 괴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 어차피 저 가자지구 주민들은 저 가자시티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저거 다 무너지고 뭐가 있겠어요? 전기가 들어오겠어요? 물이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또 얘네들 보면 인터넷 카페가 있다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알 수 없고. 하여튼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옮겨가는 것이 이 가자 주민들을 위해서도 옮겨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럼 지금 그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그 대규모 공습 이미 시작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 대규모 공습이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특히 가자시 전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고층 건물 50채를 파괴했고요. 이스라엘군은 이 건물들이 하마스의 군사지휘소와 무기저장소, 그리고 통신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공습에 대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작전은 가자시 안에서 벌어질 지상 침공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카츠 국방장관도 강하게 경고했는데요. 하마스가 항복하지 않으면 가자 지구는 파괴될 것이다. 오늘 강력한 허리케인이 가자를 강타할 거고 이는 하마스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즉 현재 공습은 하마스를 완전하게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대규모 침공의 서막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지도부가 거듭 강조를 한 것이고요. 진짜 대규모 작전이 펼쳐지기 전에 하마스에게 항복하라고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날 끔찍했던 그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대학살했던 그때 동참했던 테러리스트 이번에 또 붙잡혀서 제거됐다고요? 언노민입니까? 네, 하마스 대원 마흐무드 아파나입니다. 10월 7일 당시 그는 키부츠 메팔심에서 유대인 10명을 살해한 뒤에 자신이 살해한 이스라엘 여성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지금 왓츠앱을 열어서 내가 죽인 유대인들을 봐라. 아빠 아들이 직접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직접 봐라.
유대인 10명을 내 손으로 직접 죽였어. 이렇게 들뜬 목소리로 유대인을 살해한 것을 마치 자랑인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의 부모는 그에게 May God bless you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마스 대원의 이 잔혹한 범행과 행동은 공개되자마자 많은 분노를 샀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4일에 마흐무드 아파나가 이 데이르 알발라 지역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번 작전이 단순한 군사적 성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을 공격하고 학살한 것을 자랑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이런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